네, 오늘도 제가 또 저희 동네에 저희 빌라 밑에 어, 샌드위치 가게, 스프랑 샌드위치 조식을 파는 가게가 생겼어요. 제가 또 나름 꿈꾸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 그 근처에 이렇게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그 예쁜 카페 같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저희 빌라 밑에 앙센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음악도 근사하고 아침에 조식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있어서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먹다가 제가 또 오늘 그곳에서 책을 하나 만났어요. 네, 마녀 체력이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어떤 그 소소하고 어떤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라고 생각되는 그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되게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좀 보편적이지 않고 굉장히 특수하고 좀 독특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일 것 같은 그런 책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런 종류의 그냥 읽히는 책이려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책들을 좋아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발견된 책들 중에서는 이렇게 마음에 남는 그런 책들은 읽지를 못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분의 어떤 삶과 어떤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제목에도 느껴지시겠지만 체력, 어떤 음, 운동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저변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 어떤 삶에 대한 통찰이 들어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인문학적 서적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래 제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즘 어떤 좋은 책들은 저한테 의미가 있는 책들은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고 제 삶도 그렇구나 그래 저나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저를 막 어떤 코너로 몰아붙이고 너 왜 이렇게 살아? 이거 아니야. 더 허리업 허리업 뭐 혹은 그래 잘하고 있어 응원해 줄게 막 이런 류의 책들보다는 삶을 이렇게 통찰을 하신 그 가운데 그래 괜찮아 그것도 너의 인생이고 너의 삶이야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느껴지는 책들이 저한테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떠올라서 또 이렇게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솔직히는 이걸 저는 이렇게 오디오 영상으로 생각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방법들을 좀 연구하려면 너무 또 여기 제가 그 집중하다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일도 못하고 요것도 또 못하게 되고 막 핑계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시작해보자 하면서 문제점들 발견하고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뭐 좀 세로로 찍어야 되고 아니면 카메라 대를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또 부분이 있는데 제가 또 그런 것도 하다 보면 귀찮아 하면서 또 안 할까봐 일단 제가 익숙하지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것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찍고 있습니다. 어머나 여기서 오늘도 제 딸아이 방이고요. 오늘은 어제 보니까 딸아이가 이렇게 또 좋아하는 인형들이 보면 비슷비슷해요. 얘네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놀았던 아이들인데 얘네들을 갖다 놓고 많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얘네들을 꺼내놓고 또 저희 딸아이도 이 영상을 보는데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기 방에서 왜 엄마 이렇게 했어? 뭐 처음에 그러다가도 또 얘네들이 인형들이 나와 있으니까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다 꺼내놓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저는 믹스 커피를 좋아해요. 아니 뭐 그냥 특별히 맛에 대해서는 제가 막 이렇게 그 예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다 맛있어요. 일단. 그래서 뭐 드립커피도 맛있고 뭐 카페라떼도 맛있고 아메리카노도 맛있고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집에 있는 모카라떼 커피가 믹스 커피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고 찍습니다. 요 컵은 근래 도자기 그릇을 제가 선물 받았어요. 참 또 처음이거든요. 제가 도자기에다 이렇게 음식 담아 먹는 거. 근데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는 그릇, 형식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경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단락의 이야기들에 대한 저의 또 어떤 댓글 쓰기 같은, 댓글 달기 같은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그 체력,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어떤 형식적인 그런 말로서 체력이 중요하다. 응? 네가 뭔 일을 하더라도 네 건강이 중요하다. 체력이 중요하다라고들 하시는데 어떤 나를 담아내고 있는 그릇이 제 육체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가 그릇이 좀 온전해야 어떤 제가 영혼도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근래에 제가 저를 많이 이렇게 자극시켰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르트르의 존재는 본질을 앞선다라는 말. 그러니까 존재, 있는 그 자체가 어떤 그것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뭐 이유를 묻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이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로 있는 그 자체 존재.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저를 담은 이 육체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온전하게 활동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건강하게 잘 어떤 일이든 수행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으로 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뭐 운동이나 그런 것을 이제 예로 드시면서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텐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제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로 연극을 할 때나 지금 아이들 만나서 연극할 때나 어차피 연극이라는 거에는 연극이 이제 영어로 플레이 뭐 더 근원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 놀이라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책에서도 어떤 운동처럼 운동도 하나의 놀이 같은 것처럼 그것에 몰입할 수 있는 그것에 푹 빠져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모라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 일상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어떤 일상이 아닌 내가 다른 어떤 이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 같은 공간에서 어떤 경험하는 몰입의 세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운동을 말씀을 하셨고요. 이 책에서는. 근데 저는 더불어서 여기 이제 연극이라는 부분도 함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놀이라는 상상의 세계, 가상의 공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 몰입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어떤 연극적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안에서 충분히 나를 담고 있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도 굉장히 끊임없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역할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한번 몰입해서 놀아보는 그 연극이라는 공간이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텐스를 좀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호모 루텐스가 조금 요즘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4차 혁명 시대에 이제 인간은 그러면 기계들이 일을 하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인간은 놀이하는 어떤 그런 존재다 라는 이야기에서 근데 논다라는 것이 어떤 그냥 할 일 없이 뭐 시간을 무한정 보내고 뭐 그냥 이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놀이라는 의미 안에 몰입의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몰아 이 세계.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곧 또 예술이라는 것이 영역까지 같이 어우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저희가 연극 할 때 요즘 이제 수다로 몸과 마음을 릴렉스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그러니까 자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연출이 왜 수다로 몸과 마음을 릴렉스를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단순히 그래 수다하면서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입도 풀게 되고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떤 감정도 교류하고 서로 뭐 친밀해지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제 연극은 이제 각자 역할을 맡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어떤 배역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나누어야 되니까 그 전에 어떤 수다로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그 동화 구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배우 활동을 지금도 소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낯간지러워요. 그 동화구연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런 멘트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어제는 원래 그 수업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원래 그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 못 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영어 공부가 캔슬이 나서 그 장소에 갔어요. 근데 마침 그 선생님은 동화구연 가시지만 인문학적으로 본인의 강의를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떤 그분도 본인의 삶의 성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본인이 하고 계시는 동화구연에 얹어서 동화구연의 형식도 알려주시지만 그 저변에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본인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어제 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시면서 수다는 연쇄적인 반응의 이야기라는 얘기가 저한테 이렇게 꽂혔어요. 우리가 저희 팀에서 지금 연극 연습을 하고 있어요. 12월 25일 날 스크루지 크리스마스 캐롤 찰스 디킨스 원작 크리스마스 캐롤을 저희 마을 분들과 같이 공연을 할 예정이라서 연습 중인데 거기서 이제 연출이 계속 공연 연습하기 전에 수다를 해라. 수다로 몸과 마음을 릴렉스 하세요.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다라는 거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수다는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연쇄적인 반응으로 뭐 만약에 엄마들이 모여서 수다를 한다 하면 뭐 아이들 교육 문제를 했다가 그 교육 문제에서 내 이야기도 나왔다가 또 내 이야기에서 또 어떤 책 이야기를 했다가 책 이야기에서 또 발전해서 어떤 학교 문제도 얘기했다가 또 교육에 대한 문제 얘기 나왔다가 또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왔다가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막 쿵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다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살아있는 소통 막 그러면서 끊임없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배우들이 좀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직업은
좀 일단은 내가 돋보이는 소위 어떤 저희 극단 선배가 나잘남뽕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쇄적으로 반응들이 이야기로 나오기보다는 어떤 일방적으로 내 얘기가 먼저 돋보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어떤 이런 수다의 경험들, 이 좋은 어떤 연기 훈련, 뭐 연기를 하기 위한 그 기초 작업으로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더불어서 인간관계 소통에 있어서도 이 수다라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떤 관계에서 조금 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어떤 수다의 방을 자꾸 마련하셨을 때 본인도 자기 삶에서 조금 어려운 소통의 부분을 자꾸 사람들과의 그런 가벼운 만남, 그러니까 가벼운 어떤 수다로 시작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좀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약간 이렇게 좀 메모를 좀 적긴 했거든요. 아이고, 이거 자꾸 떨어지네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책 속에서 먼 북소리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 소설가가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요 먼 북소리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먼 북소리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만 들리는 그런 아련한 나를 일깨우는 그런 북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나에게 나만 들리는 누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하찮은 일로 느껴지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되는 그 나만의 일을 하라고 자극시켜주는 그 일을 찾게끔 어떤 도와주는 어떤 작은 소리, 그 멀리서 들려오는 그 먼 북소리, 그 북소리를 듣고 여기 이제 소개되어지는 많은 분들도 자기만의 인생을 이제 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먼 북소리를 저도 저만의 그 저라는 영혼에게 들려주는 북소리가 뭘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마침 어제도 그 하루하루 내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지 그 하루를 우리는 그 하루를 온전히 행복하기보다는 그래 내일 또 행복하면 되지 내일 하지 내일 행복으로 또 가져가잖아요. 근데 오늘만 행복할 수 있는지 오늘 하루 온전히 내일이 아니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은 또 내일 행복을 내가 찾을 거고 오늘 행복 했을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뭐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나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후회 없이 어떤 것들을 다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지만 어떤 물질 내가 돈에 대해서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뭐 아끼지 말고 돈을 그냥 팡팡 막 내 욕망대로 다 써보자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루 내가 오늘 하루는 나만을 위한 아니 오로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날이니까 그 돈마저도 한번 모두 한번 허용해 보리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부분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루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될 거라는 그 믿음이
또 내가 오늘 내 돈을 한번 다 써봐야지 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들 하실 거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살라고, 내일 당장 뭐 먹고 살려고. 근데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또 나에게 맞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만큼의 물질적인 것들도 다 제공될 거라는. 근데 이게 저만의 또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신랑하고도 아이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함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근데 분명 그렇게 하신 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듣고 있는 하봉길 감독님 유튜브에서 이제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그런 일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인이 이제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여기 집 다 정리해서 우리 하고 싶은 거 한번 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해서 그냥 호련단신 정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와중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 버렸는데 병도 나았고, 더불어서 그 여행 쓰신 글로 또 크게 성공하셔서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내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요것들이 만약에 내가 다 소비하고 써버렸다고 했을 때 나에게 그 다음날 어떤 것들이 주어질까라는 거는 그냥 두려움으로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내가 코너에 몰렸을 때, 내가 정말 죽음이라는, 내일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든지 하면 내 모든 거를 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 혼자라면 좀 한번 시도도 해보고는 싶은데, 그래서 한번 이번 방학 때 저희 이제 신랑은 배우이고 정말 배우를 잘하는 사람이고, 배우로서 꼭 많은 사람들에게 연기자로서 큰 감동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연기의 어떤 삶의 통찰을 담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연기를 통해서 인문학적인 사람들에게 삶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토닥여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연기를 통해서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두려움, 저도 물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이렇게 내맡기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 방학 때 한번 제안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 신랑 오전에 어떤 개인적인 저희 집안 또 가게 유지를 위해서 지금 아침에 새벽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배우와는 전혀 다른 일을. 그래서 한번 그 일도 다 정리를 하고 한번 우리 여행을 좀 길게 떠나보자고. 그러니까 그게 여행이든. 근데 일단 좀 여행이라는 게 좀 삶에 어떤 바람도 바람도 느끼게 해주고 새로운 활기를 주고 또 나를 또 되돌아보게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내 공간에 대한 고마움도 갖게 되는 그런 것으로서 가장 훌륭한 그 선택인 것 같아요. 여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들려오는 먼 북소리는 뭘까? 그래서 오늘도 이 유튜브를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었고, 저는 이제 아까 그 책을 읽으면서 오로라 한번 정말 꼭 보고 싶다. 그 녹색의 그 빛깔, 짙은 어둠에서 그 녹색이라는 또 빛이 펼쳐지는 그 오로라라는 거 한번 꼭 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막연하게 이곳에 저희가 양평에 이사 와서 지금 연극 활동을
엄마들과 하면서 엄마 학교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거든요. 어떤 분과. 그래서 그것도 꼭 실천해 보고 싶다. 뭐 엄마 학교가 다른 어디서 또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건 누군가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뭐 특별하고 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라. 그리고 요 유튜브를 계속 어떻게든 잘 계속 해나가고 또 되도록이면 저한테만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분들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유튜브로 저한테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들리는 유튜브 영상 그런 거로 만들고는 싶은데요. 네. 이야기가 막 두서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일단 제가 오늘 요 마녀체력 이 책 소개하는데 요거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그 놀이 여기 육체노동에 대한 육체를 쓰는 것 자기 그러니까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라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적당한 육체 노동은 설령 힘들다 하더라도 그다지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정신노동은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정신노동을 하는 경우 영적인 일에 매진할 집중력이 남아있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고된 육체노동을 하는 농부가 긴장감에 시달리는 사무직 노동자보다 마음을 훨씬 잘 조절하여 신성에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굿 워크를 쓴 그 슈마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몰입과 긴장을 반복하며 일하는 정신 노동자일수록 오히려 집중력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적당한 혹은 격렬한 육체 활동이 절실한 법이다. 그래야 자기 분야에서 롱런하며 원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현명한 지적 노동자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비밀을 이미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다. 네. 그래서 어떤 덴마크의 철학자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걸으면서 나의 가장 풍요로운 생각들을 얻게 되었다. 걸으면서 쫓아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생각이란 하나도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요거는 저도 유일하게 신랑한테만 그렇게 화를 내고 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 저자님께서도 그러신가 봐요. 나는 남에게 거의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남편에게만은 별일 아닌데도 불처럼 분노의 감정이 솟구칠 때가 있다. 대부분 아마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서 표현 못하는 것들이 집에서들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에 대해 현명한 알랭드 보통은 역시나 속 시원하게 분석을 해놨다. 우리가 불만 목록을 노출할 수 있는 사람, 인생의 불의와 결함에 대해 누적된 모든 분노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론서적이 어떤 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서적을 통해서 내가 그 이론대로 어떤 것을 수행하거나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론서적을 읽으면서 그래 나 괜찮은 거잖아. 그래 나 화내는 거 이래서 이렇대잖아. 괜찮아. 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이론서적들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론서적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어떤 삶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적용시켜야지가 아니라 내 삶에 그래 괜찮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신랑한테 화를 내는 거였네. 괜찮아. 그렇다 보면
저희가 또 신랑한테 계속 그렇게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성찰과 반성의 부분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안시켜 주잖아요.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괜찮아. 그렇게 해주는. 그리고 이 책의 맨 마지막 나가는 말을 제가 소개하면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가는 말. 누군가에게 이 책이 호그와트에서 날아온 편지라면 나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좋아한다. 마법사의 돌과 비밀의 방은 도저히 중간에 책을 덮을 수 없을 만큼 빠져들었다. 영화가 나올 때마다 기꺼운 마음으로 극장에 달려가 아이들 틈에서 감탄사를 뱉었다. 런던에 출장 갔을 때는 혼자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찾아가 빗자루를 타는 영상을 찍고 왔다. 영어 원서를 다 소장하고 있으며 차근차근 일권부터 읽고 있는 중이다. 작가인 롤링의 극적 변신은 책 내용만큼이나 흥미롭다. 로또 당첨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인생 역전의 본보기다. 28살의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딸을 키우며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던 그녀는 구상한 지 5년 만에 해리포터 이야기를 써냈다. 무명 작가의 황당무계한 마법소설은 12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간신히 계약을 맺은 작은 출판사에서 받은 선인세는 고작 200만 원에 불과했다. 1997년 첫 책이 출간되고 10년이 흘러 2007년에 7권 시리즈가 모두 완간되었다. 그 사이 책과 영화의 놀라운 성공에 힘입어 작가는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제 해리포터는 전 세계의 마법사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만큼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이야기 속 해리포터는 끔찍하게 냉정하고 멍청한 이모네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고아다. 사촌인 두들리에게 얻어맞고 계단 및 창고방에서 잠을 자며 배불리 먹지 못해 삐쩍 마른 비루한 신세다. 11살 생일을 맞는 그날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른 채 불행하게 살았다. 그런데 호그와트라는 마법 학교로부터 날아온 편지를 받은 뒤로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다. 자기 몸속에 강력한 마법사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쓴 글들이 누군가에게 호그와트에서 보낸 편지가 된다면 바랄 나위가 없겠다. 비록 작고 허약하고 말라빠진 몸이지만 그 안에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편지. 꾸준히 노력하며 갈고 닦으면 지팡이를 휘두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해리가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호그와트에서 활약하듯 더 많은 여성들이 마녀 체력으로 특별한 인생의 모험에 뛰어들면 좋겠다. 호그와트에서 날아온 이 편지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것이다. 받아서 봉투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렸다. 조지프 캠벨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련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영웅이 될 수 있다. 제가 또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좀 찾아볼게요. 아까 멀리서 먼 북소리. 먼 북소리 부분이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바로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먼 북소리의 원조는 당연히 무라카미 하루키다. 40이란 나이는 정신적인 탈바꿈이 이루어지는 꽤 중요한 인생의 고비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40살이란 분수령을 넘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한 단계 더 나이를 먹음으로써 그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그것은 그 나름대로 멋진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다. 새로운 것을 얻는 대신에 그때까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을 앞으로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보니 어디선가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하루키는 문득 긴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다. 일상생활에 얽매여서 속절없이 나이만 먹어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싶은 간절함이 몰려왔다.
그는 서둘러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3년 만에 로마의 섬에서 쓴 2권의 장편 소설을 들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하루키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든 노르웨이의 숲과 댄스 댄스 댄스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오가며 살았던 하루키의 3년은 먼 북소리라는 책으로 묶였다. 멀리서 들리는 북소리를 듣고 하루키처럼 인생의 지침을 돌린 사람이 내 주위에 한 명 더 있다. 여기선 손미나 저기 그 아나운서로 예전에 활동하셨던 그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를 혹시 읽어봤니? 그걸 읽고 내게 있어. 그걸 읽고 내게 있어.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봤는데 37의 하루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꿈을 찾아 나서는 일이 아닐까 싶더라고. 사실 꼭 뭘 찾겠다기보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면 일요일 하루는 쉬어야 하고 1년간 일을 하면 한 번쯤은 휴가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 지금의 내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지 하면서 그녀가 방송을 접고 스페인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물론 아무리 귀를 쫑긋해도 먼 북소리 따위는 털끝만큼도 들리지 않았다고 너스레를 떤 사람도 있다. 하지만 칠흑 같은 눈밭, 기적처럼 초록빛으로 일렁이는 오로라를 보고 나서 깨달았다. 중요한 건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가슴 두근거릴 수 있느냐는 것. 두근거림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두근거림을 지속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사실 먼 북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내 마음, 내 심장 속에서 간절히 울리는 소리다. 처음엔 희미하지만 점점 커져서 도저히 모른 척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다. 뭔가를 결심하라고 졸라댄다. 얼른 실행하라고 종용한다. 언젠가 시간과 형편이 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다그친다. 남이 보기엔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한텐 꼭 달성해야만 하는 간절한 뭔가를. 각자가 품고 있는 열망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특히 몸을 움직여서 먼 북소리를 따라간 사람들을 좋아한다.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내 안에서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나의 북소리. 지금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하고 있는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북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그 오늘은 온전히 행복해야 된다는 거. 모든 것을 내걸어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어떤 돈이라는 부분은, 물질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번 해보지는 못한다라는 거. 하지만 해본 사람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연극이라는 부분을 어떤 그 소통과 놀이라는 속에서 좀 요즘 더 많은 어떤 분들에게 어른들에게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펼쳐집니다.